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키겠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6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탄핵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은 여당에서 8명만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고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 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한 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는데요.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관계자들의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사령관조차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최초로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조 의원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무정지를 시켜야겠다는 정치인들이나 국민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불가 방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 무기력하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후손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개별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지긴 했으나 당시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발언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서 당론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 절차 밟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대표는 12월 6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다. 정치는 물론 민생, 경제, 외교, 통상, 안보, 민주주의, 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주가 급락,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통상 파고도 모자라서 윤 대통령 자신이 한복판에 폭탄을 터뜨렸다라면서 사전에 계엄 통지받지 못한 미국이 매우 난처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국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만으로 부족해서 입법, 사법 권력까지 세권을 장악하려는 시도했다.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사적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서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을 맡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이라며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2차 계엄 관련 제보 많아 의원 전원 비상대기라고 밝혔는데요. 군인권센터 역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 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육군 지휘관 휴가 통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되는 다음 날이기에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나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력이 출동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40분 정도만 늦었어도 국회의원들은 계엄 사령관들의 포고령 위반으로
모두 체포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 계엄이 실시되면 헌법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에 200여 명 정도를 투입하면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이미 한번 실험을 한 것이다. 시민들이 약 1000여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병력만 장악한다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예정대로 국회의원을 또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철저한 계획하에 벌어진 일이었던 것인데요. 더 이상 술김에 계엄령 내렸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지난 총선 등 선거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정황도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종종 선거가 조작됐다고 믿고 있는 듯한 말을 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이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하니 국회에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모두 무효이고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등과 접촉한 증거, 정권 전복을 기획하는 세력이 있다는 증거 등을 찾기 위해 계엄 선포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지, 실제 자료를 확보해서 나왔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엄군은 정보관리국에 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보관리국은 선거 정보 등과 관련된 자료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일부 보수 단체 등은 지난 4월 총선이 조작됐다며 정보관리국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죠. 그런가 하면 야당 측에서는 최근 특검을 요구한 명태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됩니까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계엄군이 왜 우리 선관위에 진입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군부 독재 때도 계엄군이 선관위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면서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떤 대응을 할지 분명하게 행안위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책임하거나 뻔뻔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나는 잘못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 사실은 대통령이 담화하는 걸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뒤늦게 나는 반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음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죠. 심지어 외신에는 헌법 틀 안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졌다는 해명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외신 기자들에겐 불가피한 대처였다고도 적극 해명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이 국내 언론에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의원들 국회 출입 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거짓말이 당연하게 나오는 대통령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는 국외 반응도 다양한데요. 중국에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기로 선포한다. 이런 소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며 계엄령은 사실상 쿠데타에 비유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계엄 패싱에 화가 난 듯한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이번 계엄과 관련해 미국에선 심각한 오판, 중대한 우려와 같은 직설적인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급기야 미국 국무부는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며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언급한 부분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석될 여지마저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처럼 거세게 반응하는 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패싱 당한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더욱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를 하지 않으면 2차 계엄령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대로 이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를 둔 바보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입니다. 언제, 어느 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은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부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생각만 하여 올바른 결정을 신속히 내려 이 불안과 걱정을 모두 없애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